나에게 유튜브란 시위 현장이다.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불합리하다고 느꼈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제 자신을 이제 많은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살아 있습니다 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었던 시위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메꿔주셨어요. 아이고 박수. 아니 기립박수는 안 쳐주셔도 돼요. 아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 아, 개, 개그맨들은 이런 진지한 자리에서도 너무 까불어가지고 문제라고 하는데 맞나요? 반갑습니다. 저는요 현재 KBS 공채 27기 개그맨이자 현재 유튜브에서 윤호찌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KBS 개그맨 정윤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를 아시는 분이 많이는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또 알아봐 주신다면 그 와중에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흔히 얘기하는 또 성공한 개그맨, 흔히 소위 인지도 있는 개그맨은 아니고 조금 이제 무명 개그맨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또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아니 너가 500만 유튜버야? 100만 유튜버야? 뭐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조금 20만 살짝 넘는 유튜버긴 하지만은 제 개그맨 생활보다도 2배, 3배, 아니요 50만 배, 몇십만 배 더 큰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자리에 또 초대가 또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최근 통틀어서 정말 많았어요. 엄청 많았는데 제가 그걸 좀 정중하게 좀 이렇게 거절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조금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것도 무섭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성공을 했더라도 저의 어떤 멘트와 조언으로 인해서 그 어떤 누군가의 또 마인드, 그 사람의 생각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물론 저기 개그맨 지망생 분들이 앉아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해라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여기 계신 분들,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의 각자의 상황 그리고 직업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지 못하는데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또 조언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강연이라는 이름에 조금 요청이 들어왔을 때 좀 거절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또 편안하게 제 얘기를 해도 된다라는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그것도 오케이였고, 여기 보시면 사람이 없어요.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래가지고 더 오케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또 즐겁게 제 얘기를 한번 편하게 해볼 텐데요. 와주신 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그냥 편안하게 저와 소통하는 느낌으로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초반에 얘기했듯이 개그맨이에요. 개그맨이 어떻게 되게 됐냐, 왜 그 꿈을 가지려고 마음을 먹었냐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진짜로 누군가를 내가 웃겼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빵 터졌을 때 그 모습, 그 웃었을 때 그 이빨 개수, 그 모든 걸 보면서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남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뭔가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 업으로 삼아야겠다 해가지고 개그맨에 지망하게 됐고,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까지 솔직히 노잼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아예 없을 정도로 정말로 동네에서부터 학교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진짜 웃음꾼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업을 삼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먹고 본격적으로 준비한 거는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다니던 대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 2학년 1학기까지 다니던 대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한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개그맨을 그만두고 되돌아올 길을 만들지 말자. 나를 되돌아올 길을 만들지 말고 무조건 개그에 뼈를 묻게 내 상황을 만들어 버리자라는 생각으로 대학교도 자퇴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솔직히 고졸이죠. 그냥 그런 생각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부모님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이때 보면은 어떻게 솔직히 보면 고졸이니까 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 후회는 없습니다. 그런 것에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룬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관점으로 봤을 때는 후회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그래서 개그맨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개그 극단에도 들어가고요. 마임도 제가 마임을 배웠어요. 그래서 뭐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마임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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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간단한 마임이어서 지금 앞에 카메라 감독님이 뭐 보시지도 않는데요. 아무튼 이런 마임 개인기로 마임도 잠깐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공채 시험은 제가 한 3번을 떨어지고 4번 만에 붙었거든요. 개그맨들 사이에서의 공채라 하면 운칠기삼이라고 해가지고 운이 7이에요. 그리고 이제 능력 기 이게 3을 뜻하는 거겠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온전히 운이 10이었어요. 운이 10. 왜 어떻게 운이 10일 수 있냐라고 하면 제가 그 당시에 짰던 개그가 무엇이냐면은 그때가 지금 흔히 여러분들 아시는 JTBC, TVN, 뭐 MBN 이렇게 종편이라 그러죠.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막 개국을 했을 때예요. 이제 오픈을 했을 때 그럴 때라 아무래도 방송국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내 밥그릇을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시청률도 이제 막 생긴 거라 너무 시청률이 안 좋았어요. 뭐 0.1% 뭐 1% 이런 게 아니고 0.00147 뭐 이런 식으로 시청률이 너무 낮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나는 어쨌든 공중파 개그맨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노려가지고 그 공중파에 있는 예능 국장 캐릭터를 제가 좀 짰어요. 그래서 공중파에 있는 예능 국장을 나오고 종편에 간 국장 스토리를 한번 짜보자 해가지고 뭐 이런 걸 짭니다. 그럼 누가 와서 국장님 시청률이 올랐습니다. 그래? 시청률이 지금 몇이야? 0.0043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잘 나가던 그 좋았던 KBS 국장 자리를 놓고 여기를 와서 개고생을 하느냐 라는 이런 개그를 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짰어요. 그래서 일단 짜가지고 제가 이제 심사위원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기 이제 바로 이제 직전 이제 문 열고 들어가기 직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좀 머리가 희고 정장 입으신 어떤 어르신이 갑자기 이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저 앞에. 그래서 아니 저 아저씨는 왜 들어가는 거지? 뭐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예능 국장님이셨던 거예요. KBS 예능 국장. 그래서 일단 들어갔는데 제 앞에서 시험 보던 사람은 아무래도 운이 없었겠죠. 이제 국장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니까 심사위원분들이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그분은 흐름이 끊겨가지고 나올 때 하면서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왜 저러지? 해가지고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일단 들어갔을 때 그 예능 국장님이 그 부장님 개그를 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얘 뭐야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예 하면서 웃어주고 있더라고요. 사회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웃음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뭐 하세요? 빨리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짰던 개그를 했는데 그 예능 국장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하하하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나머지 분들도 이렇게 심사위원을 보시다가 단체로 한 6명이 그 국장님을 보시더니 단체로 하하하하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해서 그 국장님께서 나중에 들은 얘기는 나가면서 저 친구 붙여줘 해서 나가셨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개그맨이 된 거죠. 어쨌든 꿈을 이뤘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을 이뤘는데 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행복하게 웃기만 하면서 즐겁게 장난치고 이렇게 조금 살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를 예상을 했지만 어쨌든 내가 좋아했던 꿈이었던 일이 직업이 되고 일이 되어버리는 순간 제가 생각했던 거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만 틀면 나왔던 저 개그맨들 그 수많은 선배들 기라상 같은 선배들하고 그 틀면 나오니까 저 사람들하고 재밌게 놀면서 개그할 수 있는 거야 이제 했지만 제가 알던 그 TV에 나왔던 그 선배는 그 선배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흔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그냥 중국집 가서 짜장면 짬뽕 이런 거 시키더라도 저희는 그냥 뭐 주문해서 나오면 먹고 그냥 맛있네 어쩌네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전날부터 재료 떼오고 뭐 재료 어떻게 손질부터 해서 거기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불 온도 뭐야 임마 하면서 혼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저희한테 음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그도 똑같았어요. 정말로 힘든 개그 인생 개그도 정말 똑같더라고요.
개그를 일단 준비하고 뭐 누구 어떻게 하고 멤버 구성해서 짜면 이 배역 제 배역 어떻게 할 건지 뭐 연습하고, 그리고 그것도 계속 짜고 수정하다가 또 제작진한테 가서 보여주고, 제작진에서 또 통과가 안 되면 또 다시 까이고, 또 다시 보여드리면 된다 쳐도 또 수정해서 다시 갖고 와. 그 다음 주에 또 가면 또 이 부분은 다시니까 다음 주에 또 볼게. 그럼 다음 주에 또 가서 다시 보여드려. 뭐 이런 과정들. 그리고 또 통과가 되더라도, 그리고 또 그날 녹화한 날 또 리허설해, 리허설해서 또 수정해. 그리고 녹화를 하더라도 뭐 잘 못 터지면은 당연히 뭐 코너가 없어지는 거고, 터지더라도 또 거기서 뭐가 문제였는지 통편집이 되느니 아느니 이런 과정들. 그게 또, 그리고 또 웃긴 거는 그게 통과가 돼도 보니까 부장님이 또, 우리는 괜찮은데 부장님이 이 개그를 별로 안 좋아하시네 하면은 또 갑자기 없어지고, 부장님은 괜찮다는데 이번에 국장님이 그 개그가 좀 별로라고 하시는데, 야 이거 그냥 두조하고 좀 이제 그만 좀 다음 거 준비하자,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꿈은 이뤘지만 꿈이 아닌 사회생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들도 그 나보다 먼저 프로의 세계에 들어와서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저에게 이제 충고도 할 수 있고 지적도 해줄 수 있고, 야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초짜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니까, 어쨌든 개그적으로도 내가 꿈꿨던 개그, 내가 그냥 짜서 내가 하면 너무 좋았을 것 같지만 프로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제작진의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뭐 선배들, 그 모든 개그맨들한테도 사회생활을 했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본인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주변에서 막 찾아줘 이러면은 당연히 뭐 안정된 인생을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사회생활을 또 잘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안 되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많이 도태가 됐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뭐 8년차, 9년차 개그맨으로 자리가 잡았을 때는 이제 그 밑에는 또 수많은 개그맨들이 들어와 있겠죠. 그 속에서 어떻게 또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수입이 많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개그맨 생활을 하고 뭐 달에 통편집 한 번씩 됐다고 쳐도 개콘을 계속 꾸준히 했어도 달에 200만 원 돈을 못 벌 때가 정말 거의 대부분이었으니까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횟집, 동네 횟집을 지나갈 때였어요. 이제 횟집에서 저보다 5기수 후배들이 거기서 회를 먹고 있더라고요. 뭐 술도 먹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걔네들을 아는 척을 하면 내가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거길 빠르게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로 빠르게, 진짜 빠르게, 손살같이. 그래서 그때 참 돌아오는데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제 인생 통틀어서 거의 손에 꼽는 힘든 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흔히 강연들에서 여러분들 되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뭐 남이 나를 생각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뭐 본인만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뭐 이런 좋은 얘기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연에서. 근데 저는 사회적으로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되게 살아야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되게 이기적이게, 정말로 개인주의적으로 내가 챙길 건 챙겨야, 오로지 무조건 양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모든 거를 양보했었어요. 뭐 코너를 같이 짜더라도 물론 웃기는 역할이 있고 깔아주는 역할이 있는데, 당연히 너 웃기는 역할 해, 너 괜찮아, 같이 했는데 너 그렇게 해, 이렇게 계속 밀어줬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코너로 인해서 그 친구는, 내가 밀어줬던 친구는 스타가 돼가지고 뭐 행사도 하고 뭐 CF도 찍고 뭐 그렇게 좀 승승가도를 이제 잘 가게 됐지만, 저는 그냥 깔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손에 쥐어지는 출연료 몇 푼 이렇게 하면서 생활하면서, 또 그 친구는 CF 찍고 뭐 이렇게 바쁘니까 못 와요. 그 친구 것까지 너가 좀 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나도 싫은 소리 듣기 싫고, 내가 웃긴 역할을 한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양보를 해서 그럼 좋은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게 잘 된 사람을 보면서 집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그 사람을 배아파하고 있더라. 그리고 정작 잘 나가고 잘 된 그 선배는, 그 사람은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술을 막 사주면서 좋은 선배가 되어 있더라. 그때 좀 많이 좀 충격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개그맨적으로는 성공은 못한 상태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어차피 대학교도 자퇴했고 고졸에 돌아갈 길은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쨌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일단은 유튜브라는 곳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됩니다. 어쨌든 그곳에서는 내가 제작진한테 까일 이유도 없고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주인공이니까 어떻게 되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돼요. 물론 뭐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시작부터 뭐 잘 되면 전 국민이 다 유튜버를 했겠죠. 너무 어려운 시간이 계속 갑니다.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까지도 계속 뭐 조회수 100회, 200회 뭐 너무 저조한 조회수로 그 몇 개월을 계속 버텨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개그맨 선배들이라든지 모두가 저를 만류합니다. 유튜브 하지 마라. 그만해라. 너는 망했다. 대놓고 너 망했어. 내가 분석해 본 결과 너의 결론은 넌 망했다야. 너는 그만해야 돼. 정신 차려. 이런 얘기까지도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유튜브 초창기에.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흔히 이 강연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더 신경 썼어요. 더 예민하게,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예민하게 살았어요. 왜냐? 그거를 기폭제로 삼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개그맨도 잘 안 됐는데 유튜버도 잘 안 됐을 때 그 주변에서 야, 저 선배는 개그맨도 망했는데 유튜버도 망했네. 야, 저 선배 이제 뭐 해야 되냐? 아, 뭐 저 선배 뭐 배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저 선배 뭐 다른 뭐 알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많이 할 거라는 거를 딱 계속 생각했어요. 계속 하루 왼종일 더 스스로를 더 옥죄었어요.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난 절대 저렇게 안 된다. 나는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진짜로 하루 왼종일 누가 나 뒤에서 내 욕하면 어떡하지? 이거를 흔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말라고는 하지만 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일부러 더. 아무튼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또 운 좋은 계기로 제가 그냥 그 당시에 또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골목 식당을 이제 가서 거기에서 그 식당이 너무 인기니까 못 먹고 돌아오는 뭐 이상한 개그 같은 거를 뭐 이제 짜오자. 그때 제가 유튜브 초기에는 개그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뭐 식당 맛집들을 많이 찾아가는 걸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웃기기 위해서 샤워기를 맞으면서 이제 비 오는 날엔 파전이지. 근데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했을 때 집에서 샤워기를 틀고 샤워기를 마시면서 파전을 먹고 너무 맛있다. 뭐 이런 걸 찍거나 또 개그맨 후배에게 또 양해를 구해서 후배 집을 리뷰를 하는데 어떻게 리뷰하냐? 또 가난한 리뷰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핸드폰으로 확 뜨면서 아 저기가 거실인 것 같네요. 등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개그 같은 걸 하는 채널이었는데 그날도 이번에는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찾아가가지고 아 그냥 못 먹고 돌아오는 이상한 개그 같은 걸 하자 했는데 이게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갔다는 것 자체가 조회수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거의 75배, 750배 정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제 그래서 개그맨 중에 저희 권재관 선배님이 있는데 권재관 선배님이 부르시더니 너 이거다. 이거로 가라. 이거야. 해가지고 바로 그 뒤부터 이제 골목 식당 리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제가 뭐 먹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실제로 많이 먹거든요. 대식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거기서 너무 다른 인생이 시작이 되었죠.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언제까지 백종원의 골목 식당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는 조금 뭔가 다른 컨텐츠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진짜 돈이 너무 없었어요. 빚밖에 없었어요. 나이가 33인데 모아놓은 돈은 한 푼도 없고 빚밖에 없었어요. 친형한테 500 뭐 이런 식으로 빚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에 10,000원, 20,000원 빌려서 싼 곳 어떻게 가야 될까? 해서 구내식당을 갑니다. 근데 구내식당은 싸니까 근데 이제 그냥 구내식당을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좀 궁금하지도 않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궁금한 구내식당 대검찰청 구내식당, 국회 구내식당 그런데 우체국 구내식당, 병무청 구내식당 그런 곳들을 서울역 구내식당 이런 곳들 다 갑니다. 그러면서 반응을 되게 좋게 반응을 해주셔서 또 그렇게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 구내식당만 갈 수는 없으니까 이번엔 어딜 가야 될까? 하지만 아직도 돈이 없어. 왜냐하면 유튜브는 또 수익 계정이 될 때까지의 그 조회수는 안 쳐주기 때문에 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해서 싼 데가 어디 있어요? 학식을 갑니다. 대학교 학식을 가요. 그래서 다 갑니다. 서울대학교 학식,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제주대학교, 부산대학교, 카이스트 다 갑니다. 그 학식을 다 먹어요 거기서. 그래서 하루에 뭐 학식 대식 가니까 서울대에 13군데의 학식이 있거든요.
거기서 막 하루에 5끼를 먹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사랑을 해주셨고, 그러다가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기가 또 힘들고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힘드시다 보니까 내가 자영업자분들을 도와주는 컨텐츠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거기를 또 찾아가 가지고 지금은 가성비가 대신 좋은 곳들을 이제 찾아뵈서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에게 제공을 해주시네요 해서 시간 되시는 분들 방문해서 한번 꼭 맛봐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컨텐츠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뭐 개그맨 꿈을 어떻게 갖게 되었고, 개그맨 생활은 쉽게 잘 되진 않았지만 지금 유튜버로서는 개그맨으로서의 인생보다 수십만 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또 자리를 잡았는데 유튜브만 지금 3년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이제 받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솔직히 개그맨으로서 성공한 인생은 아니기 때문에 어딜 가나 자존감은 굉장히 낮았어요. 이런 강연 같은 것도 초대를 해주셨을 때 아유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저를 어떻게 불러주셨나요? 이런 말이 바로 나올 정도로 제가 좀 자존감이 많이 낮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자존감도 그렇고 내 정체성, 내 모든 거, 가족, 그리고 뭐 지금 결혼도 했는데 그런 모든 부분까지도 제 인생을 살게 해준 유튜브가 되게 감사하고 고맙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사실 때 이제 계속 청년으로서 이제 고민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저도 정말 많았고, 저도 27살에 공채가 되고 그 전에는 당연히 계속 준비 과정이었죠. 27살에 공채가 돼서 하지만 공채가 되는 순간 꿈을 이뤘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정말로 뭐 2년 그 이후에 뭐 1년 동안 행복했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행복한 개그맨을 하면서 꿈은 이뤘는데 남들은 만날 때마다 나는 힘든데 너는 너 꿈을 이뤘지 않느냐. 난 너가 제일 부럽다. 나는 회사에서 이렇게 뭐 부장님한테 스트레스 받고 나는 이게 쳇바퀴처럼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에서 너는 너 꿈을 이뤘기 때문에 너는 너무 부럽다. 너가 진짜 부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진짜로 꿈을 이뤘는데 꿈 차라리 일반 직장을 들어가서 내가 연극 동아리 개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메인이 돼서 했다면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꿈을 이뤘지만 그 안에서 또 재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경쟁을 했어야 됐고, 거기도 또 한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했어야 됐고, 그 안에서 또 감독님에게 또 아부 떠는 사람들도 있었고 당연히 진짜로. 그리고 또 개그맨들끼리 또 친목을 도모하면서 같이 코너 짜면서 우리 뭐 라인이라고 하죠. 그런 라인도 있었고, 거기에도 못 들어갔던 제가 아싸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너무 힘든 곳이었고, 제작진한테도 개그맨들한테도 선택을 받지 못한 개그맨이었던 저는 좀 도태가 될 수밖에 없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너는 꿈을 이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에 제가 밤새도록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뭐 이제 손에 뭐 10,000원짜리 하나가 없었으니까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결제를 그러니까 안 긁히니까, 그래서 막 1,300원짜리 뭐 이제 삼각김밥 긁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1,000원짜리는요 또 긁는데 그것도 결제가 안 되고, 900원짜리는요 해서 안 되고, 결국은 700원짜리 그때 뭐 참치 마요 그거였나?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거 해가지고 빨리 창피해서 도망쳐 나왔던 뭐 그런 시기들 그렇게 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좋은 조언이 있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끼리 같은 경우도 정말 등치가 큰데 풀밖에 안 먹는데 코끼리는 왜 이렇게 저렇게 살이 쪄 있지? 등치가 크지? 하지만 코끼리는 그 풀을 먹고 그 풀에서 본인의 영양소를 그 풀 안에서 뭐 탄수화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백질을 다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만 먹어도 큰 체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사람은 저희는 풀만 먹어서는 그걸 뽑아낼 수 있는 이게 체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먹어줘야 되고 채소도 먹어줘야 되고 쌀도 먹어줘야 되고 뭐 이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조언이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이 물론 성공을 했건 안 했건 강연을 해서 내가 보고 있는데 저 사람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될까? 그것도 아니고 본인 인생은 본인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되게 달콤한 말들, 강연들 보면은 너무 달콤한 말들, 자기 개발서에 나올 만한 얘기들 너무 많잖아요.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와 그렇게 살았을 때가 많이 힘들었어요. 양보하며 살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뭐 이런 거를 그렇게 들었을 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사실 때 너무 이제 도덕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양보도 하시고 좋은 부분 많이 하시되 자기의 인생을 가름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회들은 무조건 이기주의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무조건 양보하시지 말고 잡아야 된다. 그 기회는 계속 양보만 했더니 나는 좋은 사람일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술 먹으면서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며 그 사람 TV에 나오는 CF 그 사람이 나오는 예능을 보면서 그 사람 욕을 하면서 술을 먹고 배 아파하고 있더라. 정말로 많은 개그맨 후배들하고 그 시기에 참 잘 나가는 선배들 그런 제작진들 욕을 하면서 7, 8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아닌 척도 했었고 속으로도 이제 된 사람인 척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봤지만 결론은 내가 그렇게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사람처럼 착하고 너무 좋은 사람처럼 살았던 제 자신을 되게 좀 후회도 했고 원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웃긴 역할을 내가 할게. 나 한번 할게. 너 저번에 했잖아. 내가 할게. 라던가 그 얘기 한 번은 왜 못했을까? 내가 정말로 그거를 따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했을까? 부모님도 계속 성공할 줄 알았던 아들이 성공을 못하면서 부모님도 가정에서도 많은 싸움이 있었고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처음부터도 원래 개그맨을 반대하셨었거든요. 너가 뭐가 웃기냐? 지금 저 개콘에 나오는 수많은 개그맨들 저 사람보다 너가 웃길 수 있어? 너가 뭐가 웃겨 임마? 이렇게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래도 개그맨이 되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죠. 그런데 다시 인생이 또 시작되면서 너무 무명의 길이 너무 길어지니까 부모님도 이제 지치고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러면서 막 온 가족끼리 좀 다툼도 있었고 정작 힘든 건 난데 내가 제일 힘든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부모님은 너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얘기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포장으로 저에게 다가오시지만 그게 그렇게 안 들리죠. 저는 그 당시에 내가 제일 힘든데 근데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 또 도움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무조건 싸붙이는 것도 참 힘들더라.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고요. 청춘들을 항상 위해서 이렇게 항상 뭐 하시고요. 청춘들은 뭐 힘든 시기엔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남에게 무슨 듣는 얘기 휘둘리지 마시고 남이 보는 인생 사시 마시고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어떻게 살았냐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보는 나는 어떨까를 항상 생각하며 지금도 삽니다. 계속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더 저 스스로를 옥죄요. 내가 유튜브를 지금 하다가 지금 나오는 조회수보다 떨어지게 됐을 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개그맨들이 윤호 선배 지금 조회수 완전 폭망했던데요. 와, 저 진짜 지금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내가 힘들까? 얼마나 그런 얘기를 하고 댕길까? 그걸 계속 생각합니다.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 스스로에게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정신 차리고 움직여요 대신.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지금 조회수 다시 올려야겠다. 그래서 컨텐츠를 추가하고 계속 그렇게 저 자신을 만들고 있어요. 계속 더 힘들게 해요 저를. 그리고 유튜브에 보시면 악플이라 그러죠. 악플 뭐 무분별한 악플 같은 거는 제가 뭐 그냥 이렇게 걸러서 듣긴 하지만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젓가락질부터 해가지고 사소한 젓가락질 뭐 해서 카메라 앵글이 어떻고 거기서 그런 멘트를 하는 거는 불편했다. 제 아들하고 보는데 어떻게 그런 멘트를 쓰실 수 있어요? 물론 욕은 아니었는데도 그런 멘트들을 더 생각해요. 오히려 보통은 뭐 그런 멘트들에 휘둘리지 말고 뭐 너 인생을 살아 스트레스 받지 마잖아. 저는 더 해요. 더 생각해요. 내가 이런 멘트를 쳤을 때 다식하고 보시는 분들 어르신이 보실 때 불편하지 않으실까? 오히려 더 생각해요. 2배, 3배, 4배, 5배 더.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만 결국은 하지만 말실수를 해서 사과 영상을 찍는 일은 없더라.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중하게 너무 노이로제에 걸리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생각하고 신중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실수는 하진 않더라. 그렇게 좋게 좋게 하면서 제 자신을 이제 이렇게 다독거려 가면서 지금까지 잘 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유튜브 일상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람마다 이제 본인 이제 시스템이 있지만 저는
편집을 한번 하면 거의 다 끝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밤 9시 정도에 영상 이제 편집을 시작하면 영상을 찍고 와서 식당에서 영상 촬영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씻고 뭐 한 다음에 밤 9시나 뭐 8시 9시 정도에 테이블에 앉아요. 편집을 시작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편집을 계속합니다. 12시간을. 그리고 나서 잠깐 자요. 3시간 정도. 그리고 일어나서 나머지 뭐 자막 작업 같은 거 살짝 한 4시간 5시간 정도를 하고 업로드를 합니다. 그다음. 그리고 나서 그날 6시간 정도를 전부 댓글 달아드리는데 투자를 해요. 댓글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댓글 한 800개, 1000개 이 댓글을 다 달아드리려면 한 6시간, 7시간 일단 들더라고요. 그날. 그러면 밤 11시 정도에 해서 그때부터 이제 또 다음 식당을 어딜 가야 될까? 괜찮은 가성비의 식당은 어디가 있을까? 해서 한 3, 4시간 정도 검색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계속 해요. 근데 지치죠. 힘들고 일단은 가족들하고 시간도 못 보내주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또 생각하는 건 그 돈이 없어서 개그맨 후배들이 밥 먹고 있을 때 도망쳤던 내 스스로를 계속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편하게 집에서 누워서 자도 집불 한 푼 없는 거랑 아니 내가 지금 좀 힘들더라도 내 가족들이 지금 편한데 진짜로 고생하더라도 내 스스로 더 스트레스 주고 더 노이로제가 걸려도 내 가족들이 편하니까 밥 먹는 거 맛있게 먹고 있고 먹고 싶은 거 있어? 알았어 그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먹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현재 삼각김밥도 못 사 먹던 제가 지금 어떻게 그래도 밥 3끼 정도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입장이 된 이유는 그렇게 계속 저 스스로를 옥죄해 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뭐 받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게.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마무리로 얘기하자면 그거는 제가 드리는 뭐 얘기 그건 저의 얘기일 뿐 여러분들에게 대입시킬 이유는 없고 여러분들 사시면서 아까도 코끼리 비유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본인에게 맞는 본인 상황이 있어요. 저는 개그를 했던 사람이고 본인은 이제 뭐 제약회사에 다니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 달라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너무 다 다른데 누구의 조언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다양한 좋은 의견들이 있었을 때 한 번씩 보고 와닿는 분들 계시다면은 너무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또 여러분들 또 영상을 또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성장하시려는 분들 된 사람이에요 솔직히. 왜냐하면 보통은 저도 그렇고 재밌는 뭐 가십거리 뭐 웃음 코믹 이런 거 찾아보고 뭐 연예인 얘기들 이런 거 보면서 하루를 보통 마무리하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서. 근데 이거를 굳이 찾아서 보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솔직히 성장할 수 있는 이제 너무 그런 이게 자격이 되신 분들이에요. 제가 아마 여기서 이상한 얘기, 나쁜 얘기를 하셨어도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고라도 생각하시는 너무 이제 발전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저는 성공한 사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그냥 나란 사람은 이랬어요 라고 그냥 서로 소통하는 시간 갖고 싶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감히 이제 강연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멘트라든지 그걸 주입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에 대한 나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또 재밌게 또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개그맨 치고 지금 너무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개그맨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껏 살아오면서 강연을 부탁해 주신 분들께 너무 고마운 건 뭐냐면 어딜 가서든 제 얘기를 지금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보통 가면 어디서 오셨어요? 멀리서 오신 분 계신가요? 보통 남에게 이게 질문을 던지는 역할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지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 할 수 있게 도움 주신 분들 너무너무 제작진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기 그래도 강연을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제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돌아본 결과 내가 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를 왜 이런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동안 내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아. 지금 어제 준비도 하고 계속 며칠 동안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개그맨 생활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그 당시에는 그냥 힘들다 죽고 싶다밖에 안 됐는데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었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청년이신데 지금 이제 시작이 아니에요. 취직을 하셔도 시작이고 결혼을 하셔도 시작이고 아기를 가지셔도 시작이고 모든 게 다 시작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것도 시작이에요.
모든 게 뭐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마인드로 장착되고 시작하는 게 다 시작이에요. 예, 모든 게 시작. 그렇기 때문에 뭐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부부싸움을 해도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부부싸움 이후에 서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고쳐야 되는 부분을 이제 다른 사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서로에 맞춰서. 이게 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반인데 뭐 지금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진짜로 저도 말했잖아요. 개그맨이 되면 꿈을 다 이뤄서 이제 그냥 끝인 줄 알았지만 그게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정말 첫 시작이었다. 진짜로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고 내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들어가서 가나다 배운 그걸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다시 개그를 배우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단계. 그리고 유튜브를 했잖아요. 유튜브 하면 이제 촬영하는 각도부터 해서 이제 영상 어떻게 업로드하는지부터 해서 이게 또 시작이에요. 완전 또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결혼을 중간에 했잖아요. 이제 결혼해서 또 다른 세상의 또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또 걱정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진짜로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 그런 거 이기적이더라도 정말로 챙길 건 챙기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챙기셔도 돼요. 진짜로 무조건 너무 이기적이 너무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강요하시라는 건 아니고 충분히 그래도 나도 남이 날 욕할까봐 양보하는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충분히 가져가시는 일은 가져가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본인 인생은 본인이 주인공이에요. 부모님도 아니고 진짜로 이거는 뭐 진짜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예, 누가 어떤 말을 해줘도 안 바뀌어요.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해줘도 안 바뀌더라고요. 뭐 강연에서 좋은 얘기 들어도 여러분들 바뀌실 것 같나요? 안 바뀌어요. 제 인생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맞더라고요. 다혈질인 사람이 그 사람 요즘 되게 순해졌어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진 않아요. 단지 다혈질인 걸 누르는 능력을 계속 노력을 할 뿐 다혈질인 자신의 모습을 누르려고 욱하는 모습을 누르려고 계속 노력하고 할 뿐 성격은 많이 바뀌진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는 변하지 않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게끔 내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면서 챙길 것도 챙겨가면서 남의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잘 살아가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래도 너무 영상 또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어떻게 또 끝내려니까 또 아쉽네요. 막상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저기 또 감독님들 찾아뵈면서 어떻게 할까요 해서 걱정했는데 또 저렇게 또 흐뭇하게 또 봐주시는 또 우리 또 담당자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뭐 응원합니다. 제 응원이 힘이 될 수는 없을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저 개그맨이자 유튜버인 저 윤어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